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실적 부진 여파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61% 상승한 데 반해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61% 하락 마감되었고, 또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63%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나 했는데, 미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전기 대비 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두 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3%도 웃돌았었죠. 특히 소비 행태를 반영해 조정하는 3분기 가중평균 GDP 물가지수가 4.1%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 5.3%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에 페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까지 떨어졌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3.911%까지 하락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었죠. 하지만 여타 경제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0.4% 증가한 2,747억 달러를 기록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7%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 대비 3,000건 증가한 21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2만 건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6,750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진 점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최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메타도 온라인 광고 축소와 메타버스 사업 손실 등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메타는 전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1.64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하는 이 전망치 1.89달러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가 24%나 넘게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죠. 이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에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 12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74억 6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아울러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400에서 1,48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551억 5천만 달러를 또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 정규장에서도 마이너스 4%대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1%대 큰 폭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는 장마감 후 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3분기 매출액은 901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 889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29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2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어쨌든 조금 0.5, 0.7%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곤 있습니다. 뭐 정규장에서 하락한 마이너스 3%대를 쭉 아직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국제유가도 체크해 볼까요? WTI 12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17달러 상승한 89.0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계속 80대 초반 중반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가 슬금슬금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 차별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이크론이나 AMD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또 엔비디아는 중계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2%대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비용을 14조 원 절감하겠다라는 발표에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0%대 폭락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실적 발표 후 3.31% 상승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이 장비 제조업체죠. 캐터필러. 분기 매출이 수요 강세와 가격 인상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에 좀 또 7.71% 큰 폭으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또 쇼피파이 온라인 쇼핑 업체인데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하면서 17%대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 실적 발표가 있는 종목들은 실적에 따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사실 뭐 우리 시장도 비슷하죠. 지수 흐름이 되게 어려운데 이 안에서 종목 차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대형주에서만 봐도 확연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장에서 막 이거 팔고 저거로 넘어가고 또 넘어갔다가 또 실패하고 이렇게 힘든 시장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자기가 보유한 종목 공부하면서 흐름을 계속 지켜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지수 다행히 딱 우리가 원했던 2288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드디어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갭을 메꾸고 한 차례 더 슈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갔다 바로 또 저항에 밀리면서 지수가 꺾일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 아시죠? 우선은 뭐 정말로 61선까지 한번 쭉 시원하게 올랐으면 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도 2300포인트가 넘어가면 우리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했던 정말 딱 이 선 갭을 메꿨다라는 데에서 어제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종목별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금요일장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리는지를 보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실적 발표했을 때 강했던 섹터들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쪽, 뭐
계속 지금 시장이 시장이잖아요. 그쪽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이제는 또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면서 끌고 가도 되는 자리에 온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현금 확보해 놓고, 그리고 2300포인트 넘어서면은 뭐 인버스를 할지 아니면 그냥 현금 확보한 상태로 흐름을 좀 지켜볼지 그렇게 좀 계속 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나리오 짜 나가는 대로 계속 잘 대응하면서 이 시장 공부해 볼게요. 어제 주식나가 여기저기 출장 갔다가 오면서 방송을 못 했는데 어제 집에 오니 밤 12시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제가 퇴근하고 아무 일정 안 잡고 집에서 푹 쉬려고 하거든요. 다들 할로윈으로 불금을 보낼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불금을 보내볼까 합니다. 퇴근하고 이제 공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 못다한 방송 오늘 여기 자리에서 공부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화이팅 하면서 오늘 시장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